팀장님 모시고 활동하는 우리 팀 정명수입니다. 그 회장님이 꾼을 많이 치우시고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너무 높게 또 평가해 주시고 공부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강좌 제목이 문화유산 바로 제대로 알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대로 알기 오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은 그 세계유산과 무형유산, 기록유산 세 파트로 나눠 있는데 이 세 파트를 몽땅 다 2시간 만에 소화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맛보기를 좀 바꾸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깊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꼭 회원으로서 지킴이 회원으로서 알아야 될 부분을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 미비한 거 그런 것들 한두 가지 건져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 지킴이 활동하시는 회원님들 존경합니다. 오늘 또 모처럼 제가 개별적으로 초청을 해서 오신 문의의 회원 선후배님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6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 유산, 기록유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문화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문화재 숫자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건 수시로 이제 파악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수치가 현 시점에서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연말 통계를 해놨는데 이 자료가 문제에서 나온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이 자료가 100% 맞다. 이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계속 바뀌니까 뭐 소멸되기도 하고 성격되기도 하고 또 새로 지정되기도 하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지정된 문화재 수가 얼마쯤 되는가 총계를 보면 15,000 정도 나와있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정된 문화재가 15,000이다.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도 또 상당히 많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되는데 갈로안에서 나는 숫자는 대구 숫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국보 공부를 지내가지고 사적 9개. 요거는 조금 우리가 회원으로서 좀 알아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성기념권 천연기념물 2점 있죠. 도동첩보 수림하고 비수산 암계리. 요거 정도는 천연기념물 2점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화재 숫자가 15,000여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갈래가 군위에 140조 있죠. 요거는 7월 1일자로 우리가 대구로 절임이 됩니다. 절임되면은 그 숫자가 또 대구에 플러스가 되죠. 그렇게 해서 표기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보통 문화재 현황에 말로 해놨는데 국가유산이라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국가유산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일자는 내년 5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하위 개념으로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 요 3개 기본 하위법이 그동안에 5월 이전에 제정이 돼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회 명칭이 대구 문화재 지킴위회인데 이것도 조금 내년 5월 정을 조금 바뀌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재 지킴이가 아니고 문화유산 지킴이 하든지 국가유산 지킴이 하든지 이런 명칭이 아마 전국 협회 단위에서 인원이 되고 그래서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 기본법이 제정이 됐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네스코가 이제 지정된 유산이 세계유산, 무형유산, 또 기록유산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는데 유네스코가 뭐고 대부분 다 압니다. 원래 이제 첫머리 글자부터 UN ESCO 따라하는데 보면 유네스코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rganization은 단체, 기구, 조직 이런 말인데 여기는 유엔 산하의 교육, 과학, 문화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유엔 본부는 아시다시피 유엔에 있지만은 이 유네스코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가입했는 세계 국가는 한 260개 넘는 국가 중에 190여 개 국가가 현재 가입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세계유산 중에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유산 15건 중에 13건은 세계유산이고 자연유산이 2건이죠. 한국 객토하고 제주도하고 2건이 자연유산에 있다고 설명할 겁니다. 대충 유네스코는 그렇게 못하고 유네스코 재산 목록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 제일 1페이지 앞쪽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대충 훑어보면은 석굴암 불국사 대인사 장명 환전 종료 창덕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성성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 양동 남한산성 백제 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성문 한국의 서울 한국의 갯벌 한국 갯벌 2023년도죠. 지난 5월달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정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강진도요지 중부내륙산성군 영전 대곡천 안각하군 나건읍성 외암마을 양주 회암사지 서울 한양도성 가야고구군 화순 운주사 친구청파 설악산 청년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우편 저 가야고구군 별표를 해놨죠. 요거는 9월달 늦어도 10월 이전에 등재가 됩니다. 현재 등재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회의가 유네스코 전체 회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등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고봉 밑에 가야고봉을 되고 쭉 설화조정 김해 대성동 함안관리산 고성송악동 고령지선동 원래 고령지선동 같은 거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고위에서 통합해서 7개 고봉을 합쳐가지고 같이 등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녕의 교동 송영리 합천 옥전 남원 유흥리가 두항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잠정 목록을 거쳐야 돼요. 잠정 목록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 하면은 잠정 목록에 먼저 올려야 된다. 그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는 아까 그 본부가 파리에 있다고 했는데 영어와 불어로 두 개의 그 문자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 프랑스 사람들은 커피 원하시잖아요. 영어를 잘 하면서도 못 들은 척 한다. 자기 그 프랑스 말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영어를 좀 더 다 해야 하고 하지만은 반드시 프랑스어로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무형유산 용어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 판소리, 강릉강호제, 강강순례, 남소당놀이, 영산제, 제주칠월강 영중국, 처형국 가곡,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 아리랑, 김장문화, 농악, 줄다리기, 제주 예내문화, 실험, 한국의 전통예술이, 연등회, 한국의 파춤, 모르는 게 없잖아요. 이제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기록육상 18건인데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여절, 성경원 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재경판,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운동 기념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한국의 유교 책판, KBS 이사가들 찾습니다. 조선왕조 의무 5책, 국채보상운동 기념물, 조선통신사 기념물, 4.19 혁명 기념물, 동학농민혁명 기념물. 이 두 건, 밑에 두 건은 지난 5월달에 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이 국가별로 등재되는 거 우리나라 그 위치가 지금 대충 되느냐, 이래 쭉 순서대로 보면은 이태리가 58건으로 경으로 제일 많습니다. 쭉 중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쭉 해가지고 북한은 22번, 대한민국 15건이 되어 있죠. 15건이 세계 국가인데 그러면 22에서 22 정도 차지한다. 대충 이렇게 우리나라 위치가 이 정도 된다. 그것도 이게 맞습니다. 무형유산은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유산도 꽤 많은 게죠. 18건으로 독일, 영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석굴암 불국사인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1995년 12월 9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은 국가유산의 날이다. 우리 회원들은 이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 문화재 지킴의 날은 언제죠? 6월 22일이죠. 요거는 전주사거에 있는 그 조선왕조 실록을 내장산에 옮겨가지고 이제 보존했다. 그 날을 기념해서 문화재 지킴이 날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5월달, 이제 곧 내일 모레면죠.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 지킴이 날을 6월 22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은 국가유산의 날이다. 요거 국가유산 기본법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국사부터 석굴암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석굴암은 정말 세계적인 작품이다. 우리가 보통 가면서 뭐 이렇게 예사로 보기도 하고 뭘 붙여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세계의 어떤 조각가 들어와서 감탄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작품이거든요. 751년 김대석이라는 재상이 그 안쪽에서 물러가고 23년 동안 불국사한테 조성한 그런 불작품인데, 그 토암산 중턱에 650m가 지금 위치가 되고 토암산 750몇 m 그런데요. 그 8, 9분 능선에 그 높은데 어떻게 그런 작품을 남겼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때 길 없었잖아요. 도로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그 6학년 때 처음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지금도 1시간 정도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작품을 그 산 만들기에 만들어놨다 하면 정말 대단하다. 그 불상도 그렇고요. 그거 딱 들어가보면은 입구에 팔각형으로 딱 이제 따뜻하게 기둥을 세워놓고 사천왕상, 그 다음에 인왕상, 그 다음에 11년 도사상, 신명 제자상, 이 양벽에다 탁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쭉에 이제 흘러오다가 조선 말기쯤 돼가지고 일시적으로 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막 돈도 무너지고 비도 새고 막 이랬는데 바로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이거 대단한 작품이다. 이래서 이제 수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위에 이제 이슬이 바닥에 이슬이 살기 습기가 약간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면 밑에 물이 흐르네. 딱 들어가다 보면 두시 가면이고 샘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밑으로 꼭 바닥으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물 때문에 그렇다. 이래 물을 차단해 보세요. 그래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습기가 끼고 입기가 끼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일본 사람 그런 거 기술도 없었죠. 우리나라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밀폐를 해놔놓고 차단식이 났죠. 그리고 안에는 에어컨을 1년 3년 6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도록 합니다. 만약에 전기가 있다면 문제일 수 있죠. 에어컨도 문제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에어컨을 틀고 해놔야 되느냐. 상당히 이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작품 자체가 워낙 수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불국사와 함께 등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꼭히 이제 들어가 올라가면 언제 가면 좋으냐? 4월 초판에 새벽에 줄을 워낙 쳤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려고 꼭히 안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다면 4월 초판에 새벽 그 안남대가 자고 새벽에 올라가 줄서가 기다려서 안에 들어가서 돌아볼 수 있다. 그 참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충 뭐 그렇게 설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요 조성한 시기가 통일신라시대의 통일신라시대군요. 신라시대의 전성기였다. 그래서 그 항상 이제 나다가 이제 그 국왕하고 전성기 시대 때는 모든 나오는 그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웅장하고 화려하고 규모가 큽니다. 쇠퇴한 시기나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기는 조금 약하고 빈약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성기 때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불국사. 불국사는 보통 이제 자료를 보면 김대성이 석구랑 같이 창건했는 걸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전에 창건을 했습니다. 528년에 창건설이 나옵니다. 574년에는 진흥황의 어머니 지소 부인이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렇게 창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성은 크게 중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불이 났는데 석조물은 괜찮죠. 탑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괜찮은데 목조물은 못 간다. 타버리.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불국사의 규모는 현재 규모의 8배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 그렇게 굉장히 웅장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를 보면 이제 법화경의 어떤 경전을 그 내용을 따라가지고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이런 식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서 조성됐다. 그러니까 이제 경전하고 어떤 사찰의 규모 배치를 이렇게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대석이라든지 아치석이라든지 기둥석이라든지 난간석 이런 것들은 또 그 흙으로 아이들 쪼대를 가지고 무슨 뭐 작품 만들듯이 이런 식으로 돌을 깎아가 정말 아름답고 했다. 특히 이제 다보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수작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을 했는 게 그 동해군 때의 이후부터 계속 숙종 인조 이때까지 40여 차례에 걸쳐서 복원을 해서 오늘날 이루고 있다. 국보는 6점이 있는데 다보탑, 석가탑은 원래 이름은 불국사 삼층석탑입니다. 보통은 석가탑이라고 불러보죠. 그래서 불국사 삼층석탑, 청교 백인국, 연화교 출곡로, 극락전에 있는 금동 아미타일의 수암, 비로전에 있는 금동 아미타일, 비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점은 국보로 되어 있다. 한 사찰에 국보 6점이 있다 하는 건 어렵죠. 그 다음에 공로 사탑. 요즘은 그 사찰에 무료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경부가시면 잘 돌아보시면 되고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대라든지 이런 거 간편하죠. 심지어요 빗물이 이렇게 처음에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땅이 파이잖아요. 보통 초가집도 파이잖아요. 그 높은 집에 빗물이 많이 떨어지면 파이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빗물 떨어지는 장소에 돌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깔아놨어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해놨는 것이 불국사다. 행사 장경 판정. 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동인데요. 나란히 앞뒤로 이렇게 한동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또 두 칸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칸이 15칸, 측면 두 칸씩.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건 국보점, 뒤에 있는 건 수다라점이고. 그렇죠. 이게 집이 화려하거나 웅장하거나 그렇죠. 굉장히 수수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른 어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놔두고 이 장경판전이 유네스코에 문제가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 실용적으로 안에 보관해 있는 그 목판이잖아요. 대장경판 보관했는데 지금 1000년이 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데 조금도. 어떻게 그런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다. 창문도 앞에도 했는데 창문의 크기가 다르다. 그게 이제 동남풍이 이제 불고 들어오면 앞에 창문 통해서 쫙 해가지고 안에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뒷문 빠져나가서 승리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만큼 과학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면 엄청난 이게 실험을 할까요? 그 해안이 돌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의 도서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안에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 이 도서관 학자들은 세계 도서관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한국의 장경판전을 소개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다. 우리는 예사를 보지만 그렇게 수수하지만은 유명한 장경판전이다. 그럼 밑에 바닥에 왜 이래 있냐? 땅을 파고 바닥에는 제일 먼저 석회를 깝니다. 위에 또 모래를 깝니다. 숯을 깝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럼 벌레 안 담을 거죠. 딱 다집니다. 그렇게 해서 항원, 항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거기 별도의 어떤 기계장치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계절 변화에 따라서도 아무런 지장 없이 그렇게 이제 안에 있는 그 목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된다. 그만큼 이 장경판전이 유명하다.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수에 했는 얘기도 나오니까 뭐 임진왜란 6.25 전쟁을 거치면서도 이걸 결정했다. 6.25 전쟁 때 완전히 날아갈 뻔했죠. 다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공군대령 김영환 대령이죠. 준장으로 진급했는데 6.25 전쟁 때 빨지산 그분 이제 올라가고 빨지산의 지리산과 이 가야산 쪽에 막 밀돌았잖아요. 그때 이제 지령이 내립니다. 편대장 김영환 대령에게 해인사를 폭파해. 왜? 빨지산들이 응거하고 있다. 그래서 명령을 받고 편대 전투기 5대죠. 몰고 오는데 가만히 오면서 생각하니까 해인사 안 돼. 이거 8만 대장경이 있는데 이거 폭파하면 안 돼. 그래서 내 명령 없이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뺑 한 바퀴 돌고는 가야산 중턱에 올라가 총만 몇 번 쏴 올라갔어요. 당연히 징계받죠. 전쟁시대 때 명령불복종 총살아입니다. 그걸 모릅니까? 국군 대령, 공군 대령이 다 알죠. 자기는 목숨 걸고 이거 지키겠다. 그 정신이. 그래서 그거 보면 김영환 장군 그 비석이 해인사 밑에 그 도로가에 세워졌습니다. 한번 해인사 가시면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쉽지는 않은데 올라가다 길 쭉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중간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날아갈 뻔 했는데 살아났다. 그런 어떤 그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구례에 가도 있죠. 과학사라는 거죠. 차일력 경각 같은 이런 거. 상원사의 그 방향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렇게 안 넘어가면은 끝까지 못 갑니다. 만일에 시간이 가다가 다 못하면 12시 되면 딱 마이크 놓게 그렇게 하시고요. 끝까지 할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묘. 종묘와 사직 얘기 많이 했죠. 태조 이성계가 개성에서 한양을 처음 들어가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경복궁을 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동쪽에 왼쪽에 바라봐서 그쪽에서 경복궁에서 봤을 때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사직, 종묘와 사직. 종묘는 조상을 모시는 그 사당이고 사직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꼭식신과 토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직. 지방에도 사직당이 많이 있다면 대구에도 모든 사직당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묘와 사직인데 이 종묘에는 현재로서는 그 조선 국왕과 그 왕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건물이 대표적인 그 사당이 두 개입니다. 정전과 양명전. 정전은 길이가 101m, 19칸. 이 한옥 건축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왼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에 처음에 이제 위에 의를 모시다가 자꾸 세월이 가면서 왕이 이제 쭉 옮겨 쭉 하는 늘어나는 그런 자꾸 달아내는 게 지금까지 하는 게 19칸 101m 제일 규모가 크다. 국보입니다. 그 뒤쪽에 양명전. 그러면 이제 정전에 모시는 사람, 양명전에 모시는 사람 따로 있는데 정전에는 그래도 공이 좀 많은 사람, 태종, 세종,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제 세종, 성종, 중종, 인종, 선종, 인종, 효종 쭉 올라가서 이제 여러 왕과 왕비를 이렇게 보시 조금 이제 경력이 적고 그런 사람들 정종이라든지 뭐 당종, 인종 이런 분들은 뒤에 양명전에 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추정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석기 고조부터 4대 조부를 이제 그 추정왕을 모셔가지고 그 뒤에 양명전에 모시고 양명전에 중간에 일일이 장모치 해가지고 그렇게 모시고 대충 이제 종묘는 그렇게 해서 있는데 양명전은 보물이고 정전은 국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건물도 부속 건물 굉장히 많죠. 심지어 국민한 사당도 그게 안에 들어가 있고 향대청이라든지 수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봉청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물도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신당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정전 맞은편에 공신당 이때 83명의 조선시대 공신을 거기다 이제 모시고 옆에 또 칠사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천국. 그 5대 왕이 있죠. 있는데 천국뿐만 유독이 문제가 되고 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왕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을 봐도 왕궁은 정형적으로 딱 이렇게 딴뜻하게 앞에 정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정문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경이 나오고 또 건물 나오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또 다르게 이렇게 근대식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배치를 하는데 천덕궁은 그렇지 않다. 자연적인 그 산과 조화를 이루어서 가급적이면 자연을 훼손을 적게 하고 생긴 대로 산세에 따라서 집을 남양도 세우고 남동양도 세우고 동양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자연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궁궐을 지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뒤에 후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그 수목, 연목, 정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다. 주로 이제 숙동부터 정부로 연결돼가지고 뒤에 후원을 많이 꾸며놨죠. 비용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원 딱 정해가지고 시간마다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 있고 마음대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팀별로 20명씩 인솔자 한 사람 개수서가 다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대충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역시 친구들도 사주고 5대 국은 다 아시고 계시는 분 나왔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이죠. 수원화성은 정조 임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 어떤 명예에 의해서 정약용이라는 탁월한 선비가 선전을 하고 구축을 했는데 그래서 보냈습니다. 1796년에 원공을 했는데 요건 2년 6개월간 이런 어떤 성곽 6km 가까운 그 성곽을 4m에 6m 높이로 쌓으려고 한다면 2년 가지고 어림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2년 6개월 만에 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약용 선생님이 그것은 거중기, 요즘 기둥이 같은 거, 도대 이용해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거, 땡기는 거, 옆으로 오는 용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 그때 당시. 그렇게 그 무거운 돈들을 다 옮겨가지고 성을 쌓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을 동원하는데 부역이 아니었어요. 임금을 추구했어요. 그만큼 그때 당시 이제 앞서가는 어떤 실용주의 사상을
돈이 돼서 성을 쌓았다. 그래서 짧으니까 이런 경우는 수원화성을 쌓았다. 이 수원화성은 최첨단과 건축술을 이겨내온 이 동양성곽의 100m 평가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은, 선거 과정은 화성 성역 의궤에 모두 담겨있고 설계도가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1790년대, 1800년대 따로 있잖아요. 불과 200년 조금 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재가 된 건 설계도가 완벽하게 남아있다. 이 큰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동양의 운영장은 서양의 화려함 이런 것들 갖추고 치명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사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소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가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 같은 사대문도 똑같은 성에가 하고 디자인과 양식과 그 모습이 다 다르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특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역사 이력증 경주는 뭐 가까이 저희가 자주 가시는데 전체가 다 문화유산이다. 시내 홈이 가지고 이제 또 들판에 깜짝깜짝 하면은 문화재가 나온다. 할 정도로 문화재 보호가 경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는 신라시대 뛰어난 불교이죠. 생활인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주로 7 내지 10세기의 유적을 통해서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수도로 신라인의 생활 문화 예술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구는 5개 지구로 나오는데 첫째 울성지구. 지금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궁궐부지거든요. 울성이 당신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울성지구. 그거는 뒤쪽에 가면 청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지와 동궁이 있죠. 여러분 다 사정이에요. 청성대는 당연히 국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이제 황룡사죠. 황룡사 사정을 되게 얼마나 유명한 몽고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를 예뻐가지고 지금 틈만 남아있는 그 바로 뒤에 분황사였죠. 분황사에는 석탑, 정탑 있죠. 정탑 국보로 되십니다. 그 앞에 단간지주 보물 여러 개 이제 황룡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령원지구 청마총을 중심해서 이치왕릉, 오름 같은 이런 것들 계림도 있죠. 그게 이제 대령원지구. 그 다음에 산성지구. 이건 이제 경주를 방문하는 어떤 산성인데 명활 산성이라고 해서 보문호 남쪽에 지금 뭐 그림을 보시면 제 밑에 왼쪽에 밑에 성 보이죠? 종이 복원해놓은 게 명활 산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드릴게 영산지구인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마예불산군이 있죠. 여기 이제 그 불골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건데 영산은 뺑뺑 돌아가면서 전부 꼴짝꼴짝마다 불상이고 탑이고 마예불이고 절이고 전신전시 불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주 역사 이적 지구 내에 지정문화재가 52건이 되어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경주는 이만큼 신라 불교의 어떤 도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역사 이적 지구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 또 별도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열암곡의 그 불상 들어보시죠. 천년을 세우다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열암곡에 올라가면 밑에 주차장에서 거리는 800m 가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보통 사람들 30분 만에 올라가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갑니까? 1시간 걸렸어요. 올라가서 조금 쉬고 조금 우리로서 person하게 조금 그런 보시는데 기름을 제대로 좀 만들어놨어요. 직사각형 두부모처럼 생긴 그거 돈이 이게 세어 있다가 앞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코가 땅에서 5cm가 아니고 조금만 더 닿았으면 코가 깨져요. 그 사진 보셨죠? 그 사진을 담아놔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열암곡의 그 불상을 이제 국가와 조계종에서 세우겠다고 이렇게 세우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스님이 계속 불공을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지붕을 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위에 바위가 또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밑에 몽판도 깔아놓고 그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놓기도 하고 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시험을 납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 높은 산에 중장비가 올라가고 길을 닦고 하다 보면 굉장한 돈이 안 들어 수십 개 안 되느냐 이 생각 듭니다. 이런 거 하시면 가벼도 가보시지만 성출기라든지 이런 거 가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화순 세계 고인들이 한 6만 기가 있다고 알려지는데 우리 한반도에 4만 기가 되겠다. 고인들이 영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공부가 이제 고인들이 많이 되어 있죠. 우리 고향 동네도 고인들이 있어요. 대구에도 고인들이 많이 있죠. 훼손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고창화순 우리 고인들 종류도 뭐 여러 가지 있죠. 계단식도 있고, 운동식도 있고, 탁자식도 있고, 바둑판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식 구덩이를 타고 시신을 넣고 위에 탄신을 깔아본 거예요. 이제 화순 고인들 가면 그 이제 한 4km 넘는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면 쫙 보입니다. 이제 돌을 떼내는 그런 어떤 습기를 떼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보통 화순 고인들 가면 입구에 안내판에 있는데 뭐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거든요. 제가 안내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꽃을 타고 계속 길을 조금 험하긴 하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중간에 내려가기도 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참 좋다. 그렇게 되고요. 전체 기수가 1203기 고창에 1700m 447기 화순 596기 강화에 160기 현재 사진에 나오는 경우는 강화에 탁자식 이거 다 정확히 이제 그래서 이제 고인돌이 유명하다. 이건 2133년 승사시대의 장군이라고 보여주는 그런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실 거고요. 제주 화성스무가 영암 동굴인데 이건 세계 지역으로 모읍니다. 첫째로 이제 한라산 천연고목이 이거는 이제 백록담과 이제 기암교에서 굉장히 굉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터져 나온 게 성산 일출봉이죠. 요새처럼 생기기도 하고 원양처럼 생기고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이기 때문에 성산 일출봉 금은 오름 중에 이제 용암동굴계 대표적인 게 만장국지 3개 지역을 지정해서 자연유산에 그래서 세계유산 포함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면적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암동굴은 10만 년 내지 30만 년에 생성되어 있는데 동굴은 보통 두 개의 종류로 나오죠. 용암동굴과 사암동굴, 탄산동굴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울진 삼척인물 이쪽에 있는 전부 이제 탄산동굴이죠. 탄산이 안에 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지질작용에서 이제 불이 뚫리는 그런 어떤 케이스고 이 용암동굴은 거대한 용암이 폭발하죠. 그럼 폭발은 밖으로 이제 지표면에 와서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성더미 같은 게 흘러내립니다. 그럼 외부는 바깥 공기와 접촉하면서 이게 식어지죠. 바깥은 식어지면서 굳어져요. 그럼 안에는 뜨겁기 때문에 계속 흐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바깥은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용암이 흐르니까 용암이 중지가 되면 안에 끌려버리죠. 그래서 용암공이 생성이 된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충 용암공은 그렇게 생성이 되더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는 오름이라는 게 이제 384개가 있는데 별별 오름이 많잖아요. 이 오름이 뭐냐? 또 무슨 동산처럼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팥죽을 끓이면 끝에 가지고 꼬글꼬글 하지 그죠? 화산이 이제 폭발하다가 주된 그 화산이 정지가 되면
그 위에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끓고 있는데, 용암이 끓고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이 딱 터지고 올라오는 게 오름입니다. 그 오름이 적어도 이제 동산만큼 올라가다 분화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주도는 오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용암동굴이라는 세계적인 규모 이런 것들은 뭐냐? 희귀생물, 멸종위기 어떤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화산의 생성 과정 생태계 연구 중요한 학술적인 가치가 된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 가네요. 조선왕릉 이게 추조론가과 왕 역시 이제 우리 제외되는 분이 있는데 재령과 재령이라는 거는 그 시원한수 이성계의 부인이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릉, 정릉 요거는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연산군과 광양을 이제 벌써 40기가 요건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전부 다 같습니다. 왕릉은 보면은 앞에 금천, 그 다음에 금천 위에 홍사가 보이죠. 그 다음에 돌다들을 삼도, 그 다음에 정자가, 그 뒤에 이제 공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조선왕릉은 다 이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세워놨다. 그거는 근거는 뭐냐? 국조 오래 이해. 그래서 금천 이전에는 속세, 일반 재성살이고 금천부터 정자까지는 홀령과 사람이 그리고 후손이 함께 만나는 그런 장소다. 그럼 정자가 그 뒤에 보면은 홀령만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원명을 간다든지 하면은 저 삼도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예의다. 우리가 이제 향교나 서원에 가면은 독립서출하는 그런 것도 다 예의잖아요. 그죠? 그걸 지켜주는 게 맞고요. 정자각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공군에 가면은 위에 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둘레석이 있고, 난간석이 있고, 앞에 성문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의 묘지에서는 성석이라고 하는 처럼 나오는데, 그건 성석을 하지 않고 혼유석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는 건 정자각에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는 홀령이 나와서 앉아 놀아라 쉬어라 해서 보면 혼유석이라고 합니다. 성마석, 호석양 뭐 이런 것들, 장명경, 그 다음에 문인석, 문인석 이런 어떤 성물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거 전부 이제 국제 오래에 의해서 다 완곡해져 있고 규모가 정해져니까 벌써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40기 중에. 첫째, 동구릉이죠. 동구릉 근원령이라고 해서 태조 이성계의 영은 위에 동문에 잔디가 아니고 속시가 되어 있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속시,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사전이 있습니다. 야, 방문아, 내가 죽으면 내 고향 한문에 가서 나를 묻어다오. 유언을 남겼어요. 막상 돌아가셨어요. 태종이 생각했어. 아버지는 그 뭔데 모시가 되겠나? 이 도성 가까이 모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수택이 위에 오름을 이제 옮기는데 그 조건을 그러면 아버지 요원을 따르자. 그 조건은 뭐냐? 함흥에 있는 흙을 따라와서 옮깁니다. 그 다음에 함흥에 있는 속세를 때려가지고 공부를 딱 했다. 그러면 이제 함흥하고 똑같은 거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근원명이다. 그런 어떤 사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할 것은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정과 정릉이 있는데 이건 그대 성종과 11대 중종입니다. 은행을 임진왜란 때 외놈들과 호구를 하고 완전히 시신을 불태하고 있어요. 저는 한 3년 전에 현장에 가지고 와봤는데
평소에 공부할 때 몰랐어요. 현장에 가지고 헬스사하고 대화를 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조선 사람이 앞잡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짓을 했다. 그럼 지금은 뭐냐? 그때 타고난 시신의 재와 뼈를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걸 입는 걸 해서 다시 관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장벽에 치는 것이다. 가슴 아프잖아요. 이건 그런 좀 사이에 물론 정의하고 그 태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에 있는데 종종의 부인이죠. 이놈도 이제 훼손이 되었다. 그게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아까 원칙이 정자각 했잖아요. 정자각이 아닌 왕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양주에 가면은 홍유릉이라고 해서 고종황제와 순종황제는 정자각이 아니고 5칸, 6칸의 팔짝지구 해가지고 지나는 집인데 그것도 내가 기능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정자각으로 하지 않고 침전이라고. 그 다음에 홍살군에서 침전으로 가는데 다른 데서는 전부 삼도만 있고 양쪽 잔디가 났잖아요. 전부 다 지금 통일입니다. 근데 그 두 개는 홍유릉에 가면은 양쪽에 성물을 세워놨는데 무슨 동물? 기린, 낙타, 코끼리, 사자, 말 이런 동물상을 세워놨어요. 좀 특이한 어떤 왕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빼어난 성물들이 이제 대형 예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조선왕릉은 전체가 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동일하게 관리한다. 같은 조건이더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회와 양성, 잘 아시잖아요. 정치인의 이유가 하회마을이 낙동강이 뿌리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되는데 특이한 사항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하회마을인데요. 또 우리 이야기 때 있고 장인은 이제 돌아가지고 중간이 나쁘고 가장자는 왔어요. 그래서 집을 보고 남향이나 동양을 세우는데 여기 향은 동양도 있고 서양도 있고 북향도 있고 남향도 있고 전부 이제 강을 보고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거는 양진당과 충묘당. 양진당은 하회유씨 종가댁이고 충묘당은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집이다. 공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보 두 점인데 하위탈과 유성룡 선생의 지은기로 보시면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성문화재들 전체 국가 보유 문화재가 11점이나 되어 있다. 하회탈은 유명하죠. 안동에 가도 하회탈 공연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남길만한 99년도 영국 엘리자베스가 와서 기념식수까지 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부시에 들어오고 와서 그렇게 공연을 한 것이다. 여러분들 와서 가깝게 다 오셨을 텐데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부가 이게 이제 세계유산이 등재되고 난 뒤에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강동면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설창산에 둘러싸여 있는 유수부들 양반 나가지고 고가가 54억 원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제 이현택 선생을 비롯해서 이광희 씨, 경주손 씨, 지설총으로 되어 있다. 이 두 가문은 이제 서로가이긴 하지만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붙여온 그런 마을이다. 한 문중에서 서당을 씌우고 이쪽에도 서당을 씌우고 성을 씌우고 이것도 성을 씌우고 이런 식으로 같이 경쟁하는 경쟁 이런 그렇게 발전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강서울과 옥산서울, 동락강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통감속편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집이 세 채가 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두 채가 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천강과 한강, 광가주, 송소연정도 봉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대충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건 93년대 찰스 3세 황태자가 방문했다. 현재 국왕에서 몇 달 전에 국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념물만 그런 것이다. 남한산성 광주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25km, 국내 112km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삼국시대의 성인데 보통 기록이나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백제성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백제 유물을 갖고 신라 유물만 나오더라. 왜 그랬을까? 그러면 변명을 이해하고 신라가 점령을 했으니까 백제 유물 모두 다 걷어내고 자기들 유물만 꾸겨놨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백제성인지 신라성인지 구분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삼국시대에 설립됐다.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을 오면서 보호를 했다. 굉장히 이제 큰 성이죠. 공원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화푸와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그 수익 개념이에요. 그 인조 병자호란 때 그 청태전이 와가지고 수십만 명이 공격을 했는데 올라가지를 못했잖아요. 하수비 작전을 바꿔가지고 해들로 서가지고 고립시키기가 해가지고 43일 만에 한국 받아냈죠. 이제 공격이 불가능. 그만큼 방어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화 선생이 유명하다. 그 안에는 20장대 제일 높은 곳에 그다음에 행궁, 숙멸정, 동락정, 기수장, 문관, 사찰 행궁이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또 유명하죠. 화성 안에도 이제 행궁이 있습니다만 남한산성 행궁은 굉장히 유명하죠. 잘 보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오래가도 관람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1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전철 이용하고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산성 안에까지 들어가면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버스 여기서 가슴 아픈 얘기는 영장할 때 인조가 왕이 청소년을 물어보고 그 사이에서 인조 해방을 안정을 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 3개 시군에 8점인데 처음에 동산성 한 곳이라고 동산성 그 다음에 송사지 보면 공주에 있죠. 그 다음에 부의 성과 방금 부소산성 정암사지 용사지 보면 요거는 부에 있죠. 그 다음에 미륵사지와 망군이 익산에 있습니다. 3개 시군이죠. 그래서 백제는 BC 18년에 개국이 됐는데 주로 한강 무역지에서 농촌토성으로 해가지고 한 200번 왔다 갔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여행가는 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492년간 서울 쪽에 있다가 공주로 피어나서 63년간 있다가 부여 사비서에서 23년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백제 역사 유적지는 공주가 부여 그러니까 불과한 한 180년 185년 동안 기간 동안에 조성된 유적 유물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주에는 공산성, 송사리 공부 송사리 공부는 무령왕릉이 유명하죠. 재연해남을 보는 때 보실 수 있고 부여에 적용되어 있고요. 정림사지에 가면 5층탑이 있는데 폭포가 지정되어 있고 용사리 공부는 부여 시내에서 한 3km 동쪽에 있는데 8기의 고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여나성은 부여 사비성은 보호하는 어떤 그 성곽인데 동성 그 다음에 서성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익산에는 왕궁이 미륵사지에 폭포가 조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의 유적은 그 30대 무왕 유적하고 바로 직전이죠. 무왕이 이제 선화공주는 신라의 그 선화공주로 데려와서 고기 유연을 맺고 살아오는 그런 곳인데 저희 고향이 익산이에요. 그래서 익산에 궁을 한번 옮겨서 거기서 한번 나라를 다스려보겠다 그런 어떤 포부를 가지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왕궁의 유적지는 원래 왕궁으로 시험을 놓다가 중간에 가서 사찰로 바뀌는 그런 것이죠. 지금은 이제 틈만 대가 있고 탑만 있고 그 다음에 오븐을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역사를
선사, 한국 산지성은 이게 그 산지성을 이제 되고 난 뒤에 이 예수고 경제유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하고 그다음에 서울이 되고 난 뒤에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건 전부 이제 그 7개 사찰인데 보통 한 6세기, 7세기에 수많은 사찰 중에 왜 7개 사찰만 등재가 되어 있는가? 끊임없이 명맥이 이어져 왔다. 중간에 단절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사찰을 창건하는 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 수행, 일상생활, 정신과 성원의 기능을 유지했다. 그래서 그 7개 사찰은 양산 통독사, 영국 구석사, 안동 보존사, 북주사, 공중 마법사, 선암사, 대원사. 선암사는 태국으로 나머지는 다 종종이죠. 한국의 서울 9개입니다. 9개 서울 내용만 보시죠. 많은 서울들 중에 이것도 아까 이게 사찰처럼 똑같이 이것도 중간에 훼손되지 않고 내용에 의해서 실패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모시고 있는 주인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2018년에 한국 연구를 가집니다. 소수성은 오산성, 평산성은 옥산성, 동남성은 무승성, 피람성은 남계성은 보롱성. 피람성은 하서 김ing우 선생님, 동남성은 사기 김장생 선생님, 우성성은 최천 선생, 정금이 있죠. 한국의 개뿔, 이게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죠. 재작년에 됐는데 4개 개뿔이 구성되죠. 곱창, 신안, 서천, 모성, 숭천. 남해안과 서해안의 갯벌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요 4군데만 선정된 이유는 다른 거하고 구별되는 게 요 갯벌들은 그 갯벌을 방해하는 섬이었다. 확 터졌다는 거죠. 이 갯벌은 어떨 때는 육지가 되고 어떨 때는 바다가 되고 육지가 되었다가 바다가 되었다가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그죠? 그럼 갯벌이 주요성을 모르고 옛날에는 그것들을 모를 때는 어떻게 간척을 많이 하고 육지를 많이 만들고 운동만 들어갔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의 보호다. 갯벌에서 나타나는 건 굉장히 많죠. 이거 설명해놨습니다. 그냥 풍부한 먹거리인데 해산물 많죠. 낙지, 조개, 꼬막, 게, 문어, 청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철새가 성취하는 곳이다. 1년에 한 일종의 100만 마리 정도가 실컷 먹고 수만 마리를 날아가는 그런 장소가 갯벌이다. 이건 넣고 시간 쓸 때부터 가네. 1로 보겠습니다. 종료 제외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전에는 정전과 양념전이 있는데 제사를 지낸다. 오전에는 양념전, 오후에는 정전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관과 종사가 보면 300명이 넘습니다. 그 동원되는 제악의 동원되는 악기라든지, 그 다음에 악사라든지, 무용수라든지, 이것도 이제 수십 명씩 오전회라든지, 그것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이제 그 악기는 국악기가 동원되고요. 보면 참 엄숙하고 잘하는 이제 이 제대는 5회 중에 한 길례에 그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엄숙한데 이 제관만 해도 19실 같은 전부 몇 명입니다. 초음반, 하음반, 종음반, 통음반, 상부시, 교부시, 칠문 밑에 있는 그 진리, 공작, 공작, 항의, 수준, 사준 이런 것들도 경상국을 다 하는 선사를 엄청나게
보통 기회사를 끝내려면 최하도 시간과 쉬죠. 11월 달에 많은데 춥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그걸 붙이고 그러죠. 꼭 이걸 하면 제일 멋있다 하시는 분이 전주 20분중하고 소통하면 항상 그것을 가지고 대기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예약을 미리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가면 예약을 해야 되니까 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죠. 5월 10월 5월 중에 옛날에는 5번 계절 바뀔 때마다 1, 4, 7, 12, 그 다음에 나빌 이렇게 5번 중에다가 그 다음에 또 춘추, 나빌 3번 중에다가 그 다음에 해방일이 복원되면서 춘추 2번 세상을 모신다. 대충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함수, 동편제, 서편제, 요거는 이제 말도 들어가고 연설도 들어가고 노래도 들어가고 소리도 들어가고 장단도 들어가고 이렇게 함수 12마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5마당이 정해져 옵니다. 주로 함수를 하는데 경상도에서 함수를 들어본 생각이 어렵죠. 제가 중국에서 함수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12마당이 남아있는 건 춘향과 신청과 풍부가 수분과 적벽바다. 춘향가를 다 부르는데 전체 5시요. 쉬지 않고 부르는 명창이 있습니다. 5시요. 그 제스처라든지 노래 가사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 판소리는 원래는 어떤 공터에서 중간에 넣어가지고 보수가 다르다고 원래는 못 찾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관객들을 뒤에 둘러서 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무대에 올라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다음은 이제 순수한 민간 축제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내내 강릉 시내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4월 5일에 신주 비피하고 15일 대관령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 국사 승왕사에서 승왕신을 모시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에 있는 여성승왕단에다가 같이 모시고 5일간 수홍신 제를 지낼 때까지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해가지고 한 달 내내 남장이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그렇게 한다. 이건 순수하게 관의 지금 없이 자체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건 영농사의 북태미나 풍농을 기록하는 축제다. 수호시는 김신 장군, 범일부산 고시대 때 국사인데 강릉시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범일부산. 그 다음에 자연재해, 고난에 희생된 여성, 이렇게 3대 신을 수호신으로 삼고 있다. 장으로 나중에 올해 22일 장으로 가까운 경산 장인단호가 해드려집니다. 21, 22, 23, 3일간 장인단호가 굉장히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다음 90, 제상을 지내고 영웅이 있고 오장님이 있고 설방도 있고 이렇게 5마당이 있는데 3일 동안 기능은 가까운 장이니까 개정숙제 다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어떤 의미가 이해가 됐거든요. 다음 강강술래. 강강술래 경상도에서 잘 어려운데 이것도 하나의 단합 하는 꼴이고 여인들이 중에 손을 쓰고 다니고 되게 싫어 돌아가면서 추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앞에 신선해하는 뒤에 사람이 강강술래 하면서 시내들은 노는 명절 때나 다음 때나 축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이걸 이용해서 이순장이 이중현한테 여인들을 모아서 난장을 해가지고 산에서 돌고 이렇게 만들어서 근처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속에 묻은 그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남자 아닌 40명, 50명이 몰려다니는데 굉장히 정리하죠. 줄타기도 하고, 인물도 하고, 별별 이제 하나 돌리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액수가 굉장히 7, 500명 그런 것이다.
특히 이제 깡재주 같은 거, 접시도 외줄타기 이런 거, 그다음에 육사리 같은 거, 소추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굉장히 서민들을 즐겁게 옛날에 우리 서민들이 굉장히 앵글리고 낭만있게 앵글리고 특히 여인들은 남자들한테 앵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을 막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연습합니다. 그래서 5천을 뽑아가면서 돈을 받고 현재 쉽게 말하면 49점이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49년만 제사를 이건 주로 시연하는 일반으로 하는 스님들 이건 춤을 추는데 아랍춤, 복고춤, 나비춤 이런 것들이 이제 번개춤 같은 이런 춤을 추는데 굉장히 화려하면서 참 능숙하고 정말 훈련이 있다면 이런 어떤 대접을 받고 건강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경산지가 유명하다. 천도리에다 야외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영산 해상도로 밖에다가 내다 본다. 그림 나오죠. 사진. 상대하고 스님들 저렇게 해서 춤추는 거 쫙 하면서 이거 문제가 제주 칠월달 영동군선 영동 할머니 하는 게 있잖아요. 2월 되면 바람이 영동 바람이 기가 나는데 바다에서 이제 먹거리 채는 어부나 그다음에 이제 해녀들은 바다가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원을 하지. 먹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풍어 많은 고기 해산물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 바람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요즘이야 이 예보가 거의 이제 정확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갈까 말까 이거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아침에 멀쩡했다가도 고기를 실컷 잡아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이 넘어가서 죽고 그래서 서울지방에 해안선에는 과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남한을 가고 전문 가고 수두하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곳이 이제 바닷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주 칠면간 동양강인데 거기다 이제 모시고 구슬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주도 나오고 어부도 나오고 해녀도 나오고 전부 이제 자기 집에서 있는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구슬한다. 그래서 이제 며칠간 이제 하게 되죠. 여기도 이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주 칠면간 처영문 처영가를 운용했어요. 공중부입니다. 이것도 남자 5명이 춘다. 요거는 역병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 핵심입니다. 저희 만날 수 있다. 근데 옷이 여기 보면 다 다르죠. 오방식입니다. 청색, 홍색, 황색, 백색, 백색 옷을 따라 춘다. 민속신앙도 이제 담겨 있고. 그래서 이제 처용가는 다 아시잖아요. 처용 사전은 그죠. 처용은 왕의 아들이었는데 흥남왕 때 왕이 선물로 영웅 똑똑한 놈이니까 가서 한 대다 일하고 12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아주 그 부인이 예쁜 사람을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워낙 예쁘니까 사람을 화해서 저기 가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놀다 와보니까 이 사람이 자고 있다. 노래를 하죠. 동년 달기 밝은 밤에 밤들이 모인다가 처소에 돌아와보니 다리가 내게는 두 개는 네 해인데 두 개는 네 해이고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하면서 제명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역시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감탄을 해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만 있어도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면 곳곳마다 집집마다 정원용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역병이 동지 않아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문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시간이 우리는 한 10분 쉬죠. 가고 가죠. 그래. 자, 10분 사도하자 하시고 어느 정도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우리는 초청받아가지고 또 위치가 문재인 지역이랑 안 보고 있어요. 아, 예, 알겠어요. 그래, 이제 아는데, 이제, 눈물이 대강 맞고 되는 게 아, 예, 알았어요. 예. 노래를 들어보면 정찰이 별개수냐 여기까지 가는데 한 2, 3분 걸린다고 하면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쭉쭉 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가곡은 남창현 26고 여창현 15고 남는 이 박자가 10박도 있고 16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들어가야 이게 이제 청산리랑 끊임없이 뺀다 그런 어떤 노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곡은 대목수입니다. 목장의 어떤 자격을 받으려고 하면은 길 밑에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것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전 수모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배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자금하는 기를 해도 전부 설계가 다 됐잖아요. 설계들을 보고 하나하나 다 하는 거. 이 대목은 한옥 지으는 이유는 전통 건물 지으는 대목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선화당만 해도 가서 토작 자세히 봐요. 그보다 복잡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조각조각 하나 맞추는 요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설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 시공, 감리,
공사 지가 다 하잖아. 그래서 대목장은 대단히 참 유명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그래서 소목장이라는 사람, 자를 가구를 만들고 남자재를 만드는 소목장이 있어.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머리 이런 사냥하는 거죠. 사냥은 재밌잖아. 총으로 하는 것도 재밌지만 매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재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국가에서 매사냥을 많이 한다. 매사냥을 할 때는 한 4,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팀은 봉바지 동지가 진행할 때 야생 매를 잡아가지고 같이 자면서 같이 먹으면서 이제 교감이 이루어지고 이제 소짓하면 다 알아듣더라고요. 훈련의 시간이 이제 봉바지다. 매사냥 나가면 이제 머리꼴 있잖아요. 만약에 소리를 지르면서 털을 향하고 뿜이 휘 날아가면 봉바지 내가 사는 거 가지고 그리고 한나들만 해도 5마리, 많이 잡으면 9마리까지 온다. 이쪽에서는 그 매사냥 잘 모르는데 대전,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진안 가면 매사냥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죠. 딱 그렇게 하시면 되고 유네스코에 13개국이 공동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약간 60개국에서 벗어나갑니다. 줄타기 참 재밌죠. 보셨죠? 줄타기 이게 또 참 재밌어요. 영화에도 많이 나왔죠. 영상민들도 나왔고 줄타기 하는 거 공중에 남기고 나무에 내려가고 바위에 내려가고 근데 이제 외주를 타면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얼음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쌍재도 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육살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양반들도 몰리고 타락한 파괴한 승리도 몰리고 재난을 하고 그런 그 이제 공중들은 다 하층입니다. 치고 살아요. 전부 다 이제 하늘에 치고 은했잖아요. 울리고 튀기고 그런 어떤 거를 다 풀어내주는 그런 재밌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왕대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견. 택견하고 영상이 되는데 그 동작이 비슷한 것도 있긴 했지만 그런 거 정말 공격이 아니고 방어하는 기술이다. 이게 전통의 기술이다. 그런데 위에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택견을 많이 시험하고 배운다. 조선시대 와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 옛날 고분물에도 보면 택견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이빨 올리는 동작 끝에 사진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아주 유연하고 가볍다. 한산 모시죠. 한산에는 모시가 많이 나온다니까 기부라든지 투기라든지 모시를 재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산에 모시가 이제 유명한데 이 모시짝이 크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5명대짜리나 3대짜리를 아시잖아요. 이제 삶을 기르고 모시를 기르고 수확을 하고 그다음에 삶고 그다음에 껍질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째는 실처럼 이렇게 째잖아요. 그 다음에 익는 삶을 삶는다고 하잖아요. 째는 거, 익는 거, 그 다음에 또 나는 거, 풀칠하는 거, 주말에 올리는 거, 틀에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짜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3대 짜는 거나, 열매를 짜는 거나, 모시 짜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시는 굉장히 고급이 있죠. 요즘 돈 많은 그 성녀들 보면 모시옷을 이런 게 있고 옛날에 우리 성신도 여름에 모시옷을 모시옷 입고 외출하는 거는 되게 시선처럼 보기가 좋죠. 그래서 그래 먹고 하고 모시옷 입고 우리가 실제로 유명하다. 그다음에 아이라 아이라는 1930년도부터 아이라는 유명하다. 상용되고부터 우리의 전통적인 거죠. 우리는 어릴 때 보면 주로 이제 서원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계 추억이라든지 나무동어라든지 외국 문명을 되게 많이 부르고 이게 아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낮게 봤죠. 시원하게 봤고 돌림돌이 이렇게 부르면 나 노래할 줄 몰라. 그러면 아리랑이라서 불러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는 굉장히 참 유명하더라. 왜? 세계 민요 국민대회에서 아르감이 우승을 했어요.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미국 합창단에서 아르감이 미국 사람들은 아르감이 막 완전히 영광을 하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르감 쳐가지고 한번 보이죠. 그 학생들이 합창을 하는데 좋다, 옳소, 얼씨구 막 나와요. 학생들이. 그만큼 아리랑이 유명해졌다. 3대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미량 아리랑. 그렇죠. 뭐. 전통 아리랑이죠.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미량 아리랑. 경상도 사람 강릉기지. 다 잘하잖아. 날 좀 못써, 날 좀 못써. 저기 있다 내용 보면은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 또한 개방돼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부르고. 가사가 정해져 지 마음대로 저희가 불러도 돼. 함량에 남아. 함량에 물레방아 물을 안고 돌고 우리 집에 저분 분이 나를 안고 돌고. 우리 고향에 무슨 겁니다. 시엄마씨 죽어라고 축원을 했더니 친정 모친이 죽었다고 부고가 지금 안 돼. 지가 좀 얼마나 돼. 미량남이라고. 그 다음에 대구 사람 대구 아래. 사절에는 있습니다. 경상감정 선하다는 대구 여자란 아름답게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세요. 4절 가사는 그렇게 대구에 팔공산 얘기도 하고 팔공산 수택골 뜯어놓은 저그 3절에는 좋다고 말만 말고 눈만 끄고 해봐라 이런 말도 나오고 대구 아리랑. 자 그럼 아리랑 눈 말고 그 질문이 있습니다. 팔공산의 수태골이 무슨 뜻입니까? 수태골. 수태골 뜻하는 건 찾아보면 못했습니다. 이름 짓는 건 뭐다. 그것들 아저씨 어떻게 하는 건지. 수태가 뭐 약간 그림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장문화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봄에는 젓갈 담고 여름에는 천일염 하고 가을에는 고추가 힘고 겨울에 이제 겨울 입동되면은 김장문화를 하면 공동체 문화다. 1년 양식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장김치 없이는 못 산다. 된장 없이는 못 산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에는 보면 김장 문화가 아니고 김치, 당근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공동 전개로 따로따로 전개가 됩니다. 이것도 나눔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원하는 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데서 이런 식으로 요즘 부러운 이웃들한테 김장 못 담는 사람들 나눔의 문화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동중지 들기 전에 그다음에 신경 농사 끝나고 난 뒤에 농사지 쳐야지 되고 배우가 있고 장고 이런 식으로 춤 용의 화 그다음에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유명한 농가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죠. 지방과가 다 있으니까 평택, 평천, 고창, 의령, 원주 신남, 원주, 영신평, 대구는 고상농화 무슨 유명하다. 그 다음에 줄땡기기 이것도 역시 이제 화합입니다. 그 성부하고 관계없죠. 화합을 따르고 하면 학교 학생들한테도 정팀, 백팀, 이팀 나가서 줄땡기하고 자기 팀끼리는 그만큼 단결이 이게 이제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농사 짓는 문화권에서는 줄땡기가 다 있다. 절대 승부를 운영하지 않는다. 공동체 이거 만들어 대구에는 유명한 거고 인투산 줄땡기기, 외도방청 줄땡기기. 제주도 해녀는 뭐 제주도뿐만 아니고 우리 남해안에 가끔 입증하는 건 굉장히 유명하죠. 공동체 물질 기술, 농항할매계 풍요와 바다에서 안전을 기원하는 잠수도 해녀고요. 이 해녀들은 10m 밑에 내려가서 숨을 하면서 1분간 자고 가고 올라오는데 1분간 숨을 차면 그것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질하면서 대사물 따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1분간 참는다. 보통 옛날에 그 저수지에서 옷에 요즘은 기계에서 위에서 이걸 막고 들어가지고 옛날은 아니 쫑대 해가지고 그 지금처럼 내려가 그에다가 물한 빼다가 죽고 있어. 1분 아니에요. 30초, 10분, 1분간 참는다고. 1분간 짧은 시간이에요. 굉장히 쫙 올라오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쏙 휘파람 소리 비슷하게 숨길 소리. 그래서 이 해녀도 등급이 있는데 3등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험, 설명을 필요 없죠. 섭과를 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된다. 애기 실험, 그 다음에 총각 실험, 상실험, 상실을 내가 하면 장사다, 장사 타고 동네 한 바퀴 축제한다, 힘을 친다. 실험 기술 그 앞에 나한테 많잖아요. 수치까지 수백 가지 기술 제가 얘기할 것이 실험 기술. 연등에 원래 불교의 행사였는데 이제 확산되면서 일반적으로까지 확산됩니다. 그래서 연등을 만드는 공예, 전통 공예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행사가 사람 초파에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 축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훈민정 기록했습니다. 훈민정은 다 같이 가서 1443년에 훈민정을 반포하고 46년에 계례부를 반포했죠. 신동교가 훈민정을 이렇게 하면 너무 아시아를 다시 끌어가서 많습니다. 신동교가 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집회를 학자가 만들었냐, 시민 대사가 만들었냐, 운동을 만들었냐, 단독을 시민회가 만들었냐, 그 있는데 제가 조선왕조 이야기 그 책에다가 저는 이렇게 단독했습니다. 시민회가 단독했습니다.
보면 기록을 실록을 보면 상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직접 만들었다 한다 이런 겁니다. 니네 신화도 반대로 만들었고 책 만들었고 상수하고 날릴 때 막 꾸짖고 나누고 그러니까 훈민지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세계 문자 경기대회에서 연속 3년 동안 우승을 과학적이고 굉장히 실용성이 있다. 쉽다. 그래서 문자가 있는 국가에서는 한글을 많이 이용하니까 지금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원격 교육을 시키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테 컴퓨터로 원격 교육을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중요해서 세계문화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번에 아닙니다. 조선한 것이 참 유명하죠. 정말로 진실성 아주 유명한 기다. 여기서 고조 다른 건 사실 그대로 100% 그대로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제 때 원래 이제 뭐 실록은 왕이 죽고 나면은 실록청을 임시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사관들이 만들어놓은 그 자리를 전부 다 가가지고 2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정세에서 실록 등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종과 선종 죽고 난 뒤에 누가 일제가 개입이 됐어요. 그러면 일제가 지금 필요한 대로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을 해버렸어요. 아, 이거 신명성이 빼버렸어요. 그래서 7종까지 실록을 했는데 1893년 888책 본과 책 이해가 됩니까? 본, 보통 옛날 보서는 본과 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거 찾는 데 저는 한참 필요했습니다. 본과 책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본은 하나의 주제, 제목, 그 다음에 책은 현재 말하는 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라는 그 소설이 하나이잖아요. 하나의 소설인데 몇 권으로 이루어지는 21권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요거는 1권 21책 이해되죠? 예. 자, 그럼 우리 단편 소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소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묶었다. 그럼 단편 소설 봄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무수 좋은 나무도 있고 이런 거를 한 10권을 10개의 소설을 갖다가 한 책에다 묶었다. 그러면 10권 1책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그 본과 책을 그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1893권 888책이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다.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뭐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련된 건 모든 이 실록에 다 담겨 있다.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느냐? 예를 하나만 다 태종이 산양을 나갔습니다. 노루를 봤어요. 말을 타고 활을 타고 말이 뛰는 바람에 ner었어요. 사관에 딱 봤거든요. 태종이 뭐렇게 했느냐? 이것은 사관을 적지 말라 했어요. 뭐라고 적었어요? 적지 말라. 태종이 산양을 나갔다, 활을 쐈다, 떨어졌다. 이 내용은 쓰지 말라고 했다. 요거 실록이다. 그만하고 사실대로. 그러니까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교수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기록들을 보고 이거야말로 정말 진실성이다, 신빙성이 있다. 그 왕은 절대로 실록의 어떤 그 사례나 실록을 전하는 실록을 보지 못하고 세종대왕의 실록을 그만큼 예를 수놓고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편전에 숨어들어가지고 사관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서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실록이 유명한 책이다. 십지신체들 원래 이름은 불조, 화상, 초록, 십지신체, 요절 여기 본래 이름인데 이걸 줄여서 십지신체, 요절 또는 집지 이렇게 배운 화상이 왕의 명령을 받고 주로 선하고 참선이죠. 참선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전부 추려. 이제 초록이라 하는 것은 추린다 이 말이에요. 요절하는 건 요약을 한다 하는 말.
그러면 직지신체 부처님의 말씀 뜻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추리고 요약을 해서 엮은 책이 직지신체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직지가 어떻게. 그다음 요 책을 유명히 뭐냐 금수 활자로 인쇄를 했는데 세계에서 최초다.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금수 활자로 했는데 그보다 78년 앞섰다. 그래서 중주 홍적사에서 인쇄를 했다. 그래서 홍적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직지신체를. 자, 그럼 이제 가슴 아픔이 직지신체적으로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상군이 한개 되는 하군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 박물관에 가슴 아픈 거죠. 이거는 약탈에 간 게 아니고 의견에 약탈에 갔기 때문에 또 이거는 정식으로 그때 당시에 공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사람한테 타오는데 그 사람이 모임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이 책을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해라 해서 박물관에 가도 운명사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성경원은 그 솔직히 말하면 국왕의 비서실이다. 요번에 이제 정종 2대 정종 때부터 이제 설치된 그런 좀 기관이었다. 그래서 이 일기는 민족 때부터 고종 때까지 272년 동안에 처리한 국가 기록인데 이건 공식 기록이다. 그렇게 이제 국왕의 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 일기는 한 달에 보통 한 권을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세월이 가면서 이익거리가 많아지니까 두 권도 나왔더라. 현재는 서울대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 실종 이후의 기록은 영인본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전부 공개 중이고 앞으로는 결국은 다 공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 보면은 조선왕조 실록은 2차 자료집이죠. 원래 사관이 다른 조작을 가지고 새로 정성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 성경을 읽으면 바로 1차 자료 바로 적어도 내가 지금 집에서 읽으면 바로 그게 책이다. 성경을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데 결혼식, 장례식, 연애, 사신양제 이런 것들을 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왕릉의 조성, 왕실,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제 제일 긴 게 15.4m 정조의 문정도 유명하고 그다음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영조의 그 정수만 가래하는 그 감차도 있죠. 그때부터 박물관이라는 볼 수 있고 지금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놨다. 이제 유명하다. 그러니까 그 15m의 그림을 어느 누구는 무슨 복장하고 뭐를 주기 위해서 어디 위치에 선다는 것까지 전부 하나 그리고 표시해놓는 게 조선왕조 의궤다. 병인이 아니었을 때 방송이 강화도에 있는 약탈해야 되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우람릉, 하나는 무관릉인데 우람릉은 굉장히 끝풀만 봐도 금치를 해가지고 화려하게 해놨어요. 인물 이상하다 싶고 가지고 약탈된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5년간 임대 형식으로 돌아가있어요. 다행히 또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조선왕조 의궤도 가능한 거다. 비자민편, 재경편. 이 얘기 좀 했으면 참 좋은데 81,258점의 대한민국이고 고려는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지켜보자. 그때 얼굴이 너무 많이 침몰했다는 신라 때 경주까지 와가지고 저를 파악하고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만들어낸 대장민강 불태하고 있죠. 2차로 만드는 게 전부 수십 년간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다에서 6년간 그다음에 달라나 소금도 달라나다가 2년간 만들고 3년나무, 5년나무 그다음에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칼을 만들죠. 한 장에 640몇 장, 81,258장은 글자 수가 5,200만. 글씨를 보면은 전부 한 사람이 쓰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작품이 나오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여러 사람이 썼을 텐데 수십을 썼을 텐데 어떻게 글씨체를 똑같노? 학교 상고를 생각했어요. 상고에 보면 글씨체 이거 공부하잖아요.
소고기. 그 필체를 보면 학생들의 필체가 비해동사에 거의 비슷했어요. 그 연습을 2년, 3년 동안 하면은 그 실체가 똑같아지지 않겠느냐.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느냐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쓰는 것처럼 하면 그게 딱 피더라고요. 임을 그렇게 풀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돈, 수많은 인력, 수많은 시간, 열정 동원이 됐는데 이 불경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자. 영원히 이렇게 남겨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 때 만들어진 그 강화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원할 데가 없어가지고 태종 때 해인사에 판전을 짓고 이것도 보여줬다. 이제 보관하고 굉장히 귀중한 자료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인데 세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장거리 판전을 얘기했다. 재경판의 수는 5,987판이다. 그래서 전체 87,948판이다. 굉장히 독창성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준 선생이 중국과 한국의 의서를 모아가지고 의미에서 좀 간추려가지고 채우는 이 허준 선생이 중인신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이 있고 성적을 보존해가지고 갔다 오는 그런 게 있지만 신을 처음에 올렸다가 반대하니까 중인들과는 친구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보여주고 한방 있어 지금 인정하고 중국에서도 알고 있고 일본에서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대충 보면 이제 내과에 해당하는 내경편, 그 다음 외과에 해당하는 내경편, 그 이후에 그 작품편, 그 다음에 탕약편, 침편 등 이런 식으로 보는데 보통 우리가 현재 약초 같은 거 얘기하는 영의보관이 어떻게 됐죠? 약품 감초. 일성록. 요거는 임금 입장에서 쓰는 일기인데 요거는 정조 임금 때부터 일기성이 기초가 돼가지고 임금 때부터 쓰는 일성록이다. 이렇게 해서 요게 호칭을 보면은 상을 임금이 말하는 신하가 얘기하는 여라는 뜻이에요. 여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개인 일이다. 그것도 공식 문서다. 왕조 문가. 요거는 뭐라고 좀 쓸 수 있죠. 요거 있습니다. 나중에 이수신 장군, 우리 1992년부터 98년 정부일자까지 쓰는 개인 일인데 공식적인 역사 기록이 세계적으로 이런 것을 했다. 그다음 또 유명한 문학에 굉장히 조예가 있어서 시를 많이 실어놨다. 문학사적으로도 남중기는 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심화운동을 모자라시아 출신들한테 이 운동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근대화되고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그런 과정을 좀 끊을 수 있겠다. 심화운동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22,000점이 굉장히 있다. 유엔에서도 인정이 됐다. 한국 유교의 칠판. 이게 이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저장한 판본인데 이것은 이제 각 문중, 서원, 305개소에서 기탁했는 64,000장 현재 이제 안동에 공학진흥원에 보관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작품이 아니고 하나의 집단 공론으로서 서원 중심, 그다음 문중 중심 해서 이제 문학 작품, 시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경제 여러 가지 어떤 장르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판이다.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유대가 있는 사람이다. KBS 백성방송 상가들을 쳤으니까 눈물경을 좀 많이 울었잖아요. 그죠? 지금 83년도 적어도 장량 138일가 나오는 건데 엄청난 신신증을 세계사업을 때 6.25 전쟁에 대한 알려줬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 위안군 전부 281만 명의 손상을 입은 1000만 명의 이상가를 갖고 있다.
이때 이상하는 참여를 11,800명이 찾았고 신청해준 사람은 10만 명. KBS 방송에 직접 받은 사람은 5만 명. 이런 어떤 기록들은 역사에 있을 수 없다. 한 2만 건이 이제 있다. 우선은 보고 왕과 왕후 그다음에 세자를 오면은 도장을 쳐야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도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대나무나 어떤 책에다가 책을 하셔야 됩니다. 왕으로서 세자로서 지켜야 될 지금 세자분 왕으로서 지켜야 될 그 신분, 민주, 유산 이런 것들 저희가 교훈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내용을 강의하는 게 성진입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제 전부 종교의 가치 신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선 통신사 기본 문제대란 일어났죠. 그다음 이제 통신수리가 죽고 난 뒤에 예동막부가 되면 국주가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럼 예동막부는 조금 이제 편인 사람이라서 예교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많은 공부를 병행했다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통신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 다녀왔느냐? 12회 거쳐서 참여하고 하나의 통신사 다니고 500명 그 배 선단이 쫙 수시층이 대마도 부산항에서 대마도 거쳐서 오사카에 가보니까 이 통신사 기록에 대한 유물 기록 흔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남겨놨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대접이 융숭했다는 그게 유능한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글을 받으려고 전부들이 그 사람 또 남기는 글들 이것을 많이 남기고 우리는 부산에 가도 어떤 통신 기록을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남기는 힘이 있겠지. 그런 거 물론 그 여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대마도 용인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멀지만 우리는 별로 없는데 공동경제가 되겠다. 한일 공동경.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한국은 63건, 124건인데 일본은 48건, 200건 자료가 많다. 국제보상도 잘하시는 때문에 수상경 선생님, 그다음에 김광재 선생님, 7,300만 원 빚을 갚기 위해서 순수한 민간 운동으로서 담배 끌고 빚 갚자. 일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억지로 경제적으로 충격을 해서 나라를 정리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빚을 갚아버리면 안 되는 방해가 있죠. 아니 회계 책임자 양계탈 덮어놓고 잡으려고 나중에 무형으로 석방이 되는데 뭐 그러고 10을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요금이 됐다. 그래서 이게 IMF가 때도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사회자 같은 그런 연기가 되는 게 국제보상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문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5월달에 우리나라는 사회부 전문들은 이거 잘 아시잖아요. 228부터 시간이 되고 대구 공립학교, 한비학교가 대구 연합체고 또 이들 다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가 높여질 뿐이 때문에 이 혁명으로 인해서 민주화 운동이 상당히 발전했다. 그 다음에 영어 동시에 지금 5월달에 연결되는 동학혁명 지금 1994년 5년까지 영어운동 동학 정몽준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정열의 정몽준 생각도 하고 기념회관도 하고 여행하는 그런 묘소도 가봤습니다. 정몽준 의원도 있는 묘소도 가봤는데 천황전 제 아르게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가 오게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장은 이 원인은 저하고 공부에서 좋은 변화를 문화 전문적이에요. 순조 7조까지 3년 정치문화 안농기시 시행된 정치 완전히 타락한 정치 매관 거지 조별나무도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 우리 공천을 왔는데 그래서 막 짜냈단 말이에요. 참도 못해서 도저히 못 되니까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정봉준 선생님 의원이 정청원 선생님이 뇌를 맞고가지고 장독이 되는데 죽어버렸다. 그렇게 동학군 출신에서 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인데 이게 점수 185점 정도 되니까 시간이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최근수 우리 회원님이 강사님이 소개한 세계 문화유산 크게 나눈 크게 세계 문화유산 그 속에 세계유산 인류 무형유산 세계 기록유산 세 개죠. 세 건인데 이 앞서 우리 국내 국가 등록된 문화유산 또 분석 다 했죠. 오늘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문화유산 분류관계는 이 이상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자료 지금 받으신 걸 돌아가시거든 틈나는 대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문화유산이 이렇게 많아졌고 금년 2023년도에 2개가 더 등재가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문이 등이 보유 수문이들 보면은 세계유산이 22 점, 그 다음에 기록유산, 무형유산이 2위, 3위, 4위 입고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강국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데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선진국에 진입했으니까 이제는 문화, 관광, 레저 이런 쪽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데 그 중에 우리가 문화유산을 다루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전명수 강사님께 큰 박수 한번